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토요일 2교시 술사학 원전연구 2 강의입니다. 지난 마지막 강의 일부 뒷부분이 빠져서 오늘은 가지고 있는 자료 8페이지 본문과 본문에 부수되어 있는 각주 15, 16을 하고 3장 오행의 체성과 방위관념의 전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오행 수화목금토의 어떤 속성 문제를 오행대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그 내용이 오늘 주된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 네. 본문, 꾀꼬리 같은 안 선생이 읽으시지. 제 오행대의 당중 위료 여 오행배합 속일장 5번 분별 위 24소절 이편 여 오행 상배적 24절기 예. 취여. 예. 한 줄씩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한 줄씩 하죠, 뭐. 여기서 예. 재와 중인데 특별하게 당자가 들어갔는데, 당중은 한복판, 그 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자는 없어도 상관은 없죠. 오행대의 속에서 위료는 뭐뭐를 위하여, 다 기억나시죠? 오행과 예. 배합하기 위해서 속일은 이 학자는 줄기차게 파자는 지난번에 한 번 나왔었나? 장자만 주로 쓰죠. 예, 5권을 24개의 작은 절로 나누었다. 나누었는데 이 편은 수거죠. 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사실은 이 의미상으로는 오행과 편리하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거 지역하면 오행과 서로 짝하는 24절기. 말이 좀 어색하죠? 네. 편리하게 오행과 24절기를 서로 짝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네, 뭔가 이 문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취여 서소원 오행 유수 안가 배연 금고 박기연 기연 금고 박채 경위 수궁 간첩 약담 대의. 네. 여기 취자가 나오죠. 예컨대 서문에서 말한 바에 나아가면, 이거 인용문이에요. 오행유수, 오행의 깊은 경지를, 유수는 단어예요. 그윽한 이치, 깊은 경지를 안가, 어찌 안자죠? 어찌 분명히, 이 빛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빛나다, 분명하다, 문체날 빛자하고 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분명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널리 경위를 채취하고, 경서위서겠죠. 경서와 위서를 채취하고 간첩을 조사해서 다하고, 그러니까 서책들을 다 찾아서 궁리하여 대략 대의를 말한다. 총 24단, 24단인데 별도로 나누어서 합이 40단이다. 예, 그 다음에
속일장 6, 7, 8, 9, 10 등 분별시 수화, 목금, 토지, 성수, 오자지, 성수, 상, 가지, 수 40, 장, 오행대의 우, 분위 40, 소단. 이 생수, 성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런 생수와 아니 성수와 생수, 이제 우리가 생수라고 그러면 성수는 이제 6, 7, 8, 9, 10이에요. 의미상하고 똑같아요. 어떤 근원이 되는 수, 완성이 되는 수,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처음 이 용어를 쓴 거는 이제 한대 상수역학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처음으로 쓴 분은 이따 나오겠지만 공황국이라는 분이 처음 주석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수성수 할 때는 순서가 수화목금토예요. 뭐 명리나 풍수에서도 많이 이 순서를 준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1과 6은 수고 1이 수의 생수이고 6이 수의 성수가 돼요. 2가 화의 생수이고 그 다음에 7이 화의 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라고 하면 얼마예요? 6, 15가 되죠. 그래서 이 명리나 풍수에서 15라는 숫자를 의미 부여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6, 7, 8, 9, 10은 뭐 보나마나 얼마겠어요? 30이죠. 왜 더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판 안 배우셨나? 주산하다 보면 1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되는 거 알잖아요. 합이 그래서 이제 55가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올 텐데, 요것과 아울러서 천수와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를 천수라고 하고 지수를 음수라고 하는데, 이거 오늘날 말하는 용어하고 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천수를 또 기수라고 해요. 지수를 우수라고 그러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수는 이거를 1, 3, 5, 7. 그 태블릿을 세웠더니 필기가 오히려 더 불편하구나. 상당히 불안하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천수, 양수, 기수가 되고 2, 4, 6, 8, 10 짝수가 지수, 음수, 그 다음에 뭐예요? 우수가 되는 거죠. 짜구짜예요, 이게. 예. 이 합은 어떻게 돼요? 8, 15, 16, 8, 16, 25. 그러면 이거는 뭐 30이겠죠. 맞죠? 6, 12, 30. 그러니까 상수역학에서 15, 30, 25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곧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요. 이걸 가지고. 상수역학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지우개가 어떤 거였지? 이거던가. 속일은 6, 7, 8, 9, 10 등을 나누었다. 뭐로? 수화, 목, 금, 토의 성수로 나누는데 5가지의 성수가 서로 더해진 숫자는 40인데 오행대의는 또 40을 작은 단락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6, 7, 8, 9, 10이 40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아까 이게 40인데 왜 가만히 있었어, 이 양반들. 성수의 합수가 40이야 합이 55가 되잖아. 근데 저 40이라고 그랬는데요. 저 40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30일 써놨냐? 아니, 그건 안 보고 듣기만 들어가지고. 네. 뭐 똑똑한 학생이 있으니까 됐어요. 15번 주석은 많이 해도 되겠고요. 서문에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16번. 뭐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지고 권1에는 세 소절이 있는데 제1절은 성명. 제1절 성명 속에는 서고행명, 논지간명, 간지명, 두 번째 소단이 있다. 제2절은 곧 변체성을 일단으로 삼았고 제3절은 명수 속에 기대연, 논, 역동정수, 논오행급 생성수, 논지간수, 논아분수. 그러니까 이 오행대의라는 책이 한대 상수역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서뿐만 아니라 위서를 많이 원용하잖아요. 한대에 그 성립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논구공수 등 5소단원이 있고, 있다. 따라서 권일은 총 8개 소단이다. 이에 의거하여 유추하면 권위는 14개 소단이고 권삼은 6소단이 있고 권사에는 5소단이 있고 권오에는 7소단이 있는데 고로 합계가 총 40소단이다. 그러니까 성수의 합. 물론 경강부이지만 이런 거겠죠. 자기가 책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40개로 맞췄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성수. 네. 한문이 많기 때문에 읽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잘려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생수성수 개념. 생수는 화면 보이죠? 예. 생수는 가리킨다. 오행이 서로 생하는 숫자를 가리킨다. 서경 홍범편에는 오행, 일활수 이렇게 수화목금토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공전, 공전은 공황국이라는 분이 단 주석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모두 그 생수이다. 여기서 말한 숫자는. 그럼 공황국이 누구냐면 본래 논어에서는 그러니까 선진시대에 있어서는 서경, 그러니까 서라고만 했잖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한초에 오게 되면 분석행 이후에 상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 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자가 붙죠. 서경, 박사제도가. 그런데 요때 이제 만든 텍스트가 뭐예요? 금문으로 된 한나라의 예서체로 된 경전이잖아요. 왜냐하면 분석의 행위를 거쳤고 어떤 구술이라든가 외워서 쓴 텍스트가 오경 박사의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립되고 얼마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공자가 살던 그 집의 벽을 허물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제사를 지내고 벽을 해체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서책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 공항국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선진 과두문자로 돼 있었거든요. 고문으로 돼 있었어요. 과두문.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이거를 공항국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보니까 오경을 포함해서 효경, 뭐 논어 이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문 서경이라고 그 당시 일컬어지는
제도권에서 쓰는 금문서경과 대조를 해보니까 분량이라든가 문자의 가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경의 명칭을 구분했어요. 금문상서. 다시 말하면 제도권에서 쓰는 서경을 금문상서, 제야 공안국이 발굴해서 번역한 책을 고문상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안국이라는 분이 고문상서를 번역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여기다 주석을 달아요. 근데 주석을 가장 먼저 단 주석을 높여서 말할 때 이 전할전자를 주석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 대한 주석이 많았지만 후대에 가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주자가 단 시경 주석을 뭐라고 그래요? 시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할전자가 경전의 의미도 되지만 주석이라는 의미도 되고 있다. 이 공항국이라는 사람은 한대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대에 이 생수라는 말이 공항국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다.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후한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성립되고 우신남목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교가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문상서라든가 고문상소 이 두 가지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민간에서 읽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런 정황을 반영한 게 뭐였어요? 본래 오경 박사에서는 예경 박사는 무슨 박사라고 그랬죠? 예경 박사는? 주례와 의례 박사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는 보조 재료였을 뿐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 물론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긴 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 고전이 일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 5가지를 이 정부에서 간행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그 책이 그 유명한 오경정의라는, 이 정의라는 본래 뜻은 올바른 뜻, 요즘 말로 말하면 올바른 판본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경정의는 이제 시경정의, 역경정의, 예기정의, 여기서 이제 얘기가 처음 들어가고 주례 의례가 오경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무제 때 오경하고 당나라 때 그 편찬하던 오경정의 속에 들어있는 오경하고는 다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오경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럼 서경정의는 뭐냐? 이 서경정의는 기본적으로 고문상서를 위주로 편집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금문상서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송나라 때 주자라든가 우리나라 다산 정혜공 같은 분들이 후대의 학자들이 서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호 내용이 모순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금문상서는 일찍이 없어지고 고문상서라고 오경정의에서 채택된 내용이 후대에 흘러왔지만 이 고문상서는 진본이 아니라 금문상서와 짬뽕이 된 책이다 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서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경이라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러죠. 앞에 거짓 의자를 넣어서 거짓 고문상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경은 진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문상서가 아니다. 그래서 상서의 판본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공용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당나라 때 오경정의를 편집하면서 거기다 자기의 주석을 붙여요. 그거를 그 사람이 공용달이고, 그 사람이 붙인 주석을 줄여서는 성씨와 소자 붙여서 공소, 소도 주석이잖아요.
공용달의 소라고도 해요. 공용달의 그 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역계사전에 이르기를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뭐 음수양수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뭐다. 중반은 취시죠. 이것이 곧 뭐뭐이다. 오행의 생성의 숫자이다.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의 숫자이다. 뭐 천일 생수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지이 생화 이렇게 쭉 나가고요. 이것이 그 생수이고 이와 같이만 해버리면 양은 짝이 없고 음도 짝이 없다. 이게 김매루자인데 제방변에 있는 짜고자와 같죠. 네. 사람인이 짜고자죠. 네. 요 제방으로 하면 저기 뭐야 그 모퉁이 우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6의 숫자가 무를 이루고 천의 7의 숫자가 화를 이루며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이에 음양이 각각 짝이 있게 되고 사물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당서 예의지 두 번째 예의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당 박영, 명당은 이제 사당이죠. 주로 종묘. 명당의 그 사각형, 네모진 방형은 15를 중시한다. 15라는 숫자를 중시한다. 15가 뭐죠? 아까 무슨 생수의 숫자예요? 합? 생수. 생수의 합? 네, 생수의 합이죠. 상서를 살펴보면 오행의 생수는 일십하고도 또 오다. 왜 논어에도 나는 5, 12, 5의 지우학? 이럴 때 또 우자라고 그랬죠? 네. 또 우자임이에요. 열하고 또 다섯. 이거 15죠. 따라서 15를 두어 중시한다고 했다. 송나라 육구여는 뭐 이런 책에서 이른바 10과 5라고 하는데 5는 토의 생수이고 10은 토의 성수이다. 그러니까 결국 명당은 사당의 종묘에 있어서는 토의 생수에 해당하는 일과 그 다음에 오자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뭐 십자도 중시하지만 오도 중시한다. 아니죠. 뭐죠? 5와 10을 중시한다는 거죠. 네. 1십과 5를 중시한다. 5는 토의 생수고 10은 토의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사람하고 하니까 다들 아는 것 같아서 속도가 빠르게 나갈 수는 있겠다. 응? 장점이 있다. 자, 오행의 채성. 황순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3. 오행의 채성. 죄송합니다. 번역하려고 했어요. 3. 오행지 채성녀 방위 관념지 전개. 출문 접착. 졸문 접착. 의유 소길 대어 오행적 명칭녀 의적 탐론 절입. 토론 절입. 진이 쉼토 오행대희 탐토 탐진 아웃. 소론술적 방위 공간 생명 사회 국가 우주적 관념력 대지 사상 지간적 관계. 번역해보세요. 네. 이 글은 이어서 소길의 오행대희 명칭과 의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 탐구하는데 오행대의 가운데 논술된 방위, 공간, 생명, 사회, 국가, 우주의 관념과 대지 사상 사이의 관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예, 아주 훌륭하게 하셨네요. 오행의 최선과 방위관념의 전개, 나의 글은 이 글은 겸손한 거죠. 이어서 하고자 한다. 황 선생님이 이거를 아주 주목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할 거는 뭐 이것도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고요. 소기의 오행의 명칭과 의에 대한 토론 유부터 절입 시작하여 나아가 탐구한다. 예. 그다음에 안 선생이 읽으세요. 1. 오행지체성, 관어 목적 논술, 속일인, 춘추 원명포, 시자, 얘기 등 분별, 종, 목적, 본의, 급, 계절상적, 춘계, 양방면, 례, 해석, 오행, 중적, 목적, 의. 예, 번역도 해야죠. 목의 논술과 관련하여 속일은 춘추 원명포, 시자, 얘기 등을 인용하여 각각 목의 본의로부터 목의 본의와 계절상으로부터의 봄에 아닌데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봄. 그러니까 봄, 요게 대꾸잖아. 종목의 본의, 계절상의 예. 봄. 계절상의 봄 양 방면으로부터 오행 가운데의 목의 뜻을 해석한다. 야, 다들 잘하네. 예, 계속 하세요. 못할 때까지. 이 40의 오행이니 춘천적 시후 만물 생기 최성 고 춘계 속목 진일보 이연 이 사방배 오행 즉 동방 속목 고 파동방 시작 동자적 의사 야 취시 파 동자 해석 위동 저야 시 취 기 생기 진발이 준준 욕동지의 문장이 좀 기네요. 사시로서 오행을 배합을 하는데 봄의 기후는 만물이 생기가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봄은 목에 속합니다. 따라서 봄은 목에 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사방으로서 오행에 배합하면 동방은 목에 속하므로 따라서 동방을 움직일 동자의 뜻으로 간주하며 또한 동자를 움직일 동자로 해석하며 이것은 또한 그 생기가 진발하여 꾸역꾸역 움직이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뜻을 취한 것이다. 예, 훌륭합니다. 어서요. 계속요. 여차 설례 오행중적 목 사적 실제 의유 변시 만물 생기 흥발적 의사 의함 예함 이같이 말하자면 오행 가운데 목은 그것의 실제 의는 곧 만물 생기 흥발의 뜻을 가리킨다. 예, 잘했습니다. 잘할 땐 또 박수를 쳐줘야지. 배부르죠? 밥 안 먹어도. 여기 제시된 우리 본문에 제시된 책들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춘추 원명포라는 책인데요. 원래 위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칭하려면 춘추 위 가운데 원명포라는 책입니다. 포는 다 보이죠? 화면. 네. 예. 네. 포는 이 포자로도 쓰고요. 두 글자에 원래 옛날 통용됐고 한대 위서인 춘추 위 가운데의 일종이고
저자는 뭐 미상이죠. 뭐 위서가 대개 다 미상이죠. 예. 저작 시대는 대략 전한말 후한초이다. 그러니까 왕망 시기일 가능성이 많다. 예. 위나라 송견의 주가 있고 그 책은 경의에 가탁하여 가탁경의 뭐를 선양한 거냐면 부록과 서음, 그러니까 뭐 참의 그런 어떤 기록이라든가 상서로운 징조 이런 걸 선양한 거라는 거죠. 단 내용이 아주 방잡갱부,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방대하여 뭐를 언급하기까지 되면 천문지리, 역사, 신화전선 등 각 방면을 언급하였고 권질이 아주 분량이 아주 크다. 예. 한대 이래로 전주유서 이에 대해서 주석을 한 비슷한 그 유서에서 인용이 가장 많고요. 삼위서 가운데 일문을 일본을 보존한 것이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다. 전체 책은 이미 예실되었고 명대위에 뭐 이런 데서 편집한 판본이 있다. 춘추 원명포. 그러니까 오행대에서 그만큼 이 춘추 원명포라는 위서를 많이 원용한다는 거고요. 밑에도 있구나. 시자. 예. 시자라는 책은 전국시대 시교라는 사람이 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설이 많아요. 어쨌든 시자라는 책, 예, 이거는 위설하기보다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권성을 중시하지 않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원래 책은 20권이 있었고 목록 1권이다. 시교라는 사람은 진나라 재상 우양의 상객이었다. 우양이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나? 예, 많이 우리나라 들어봤는데. 상황을 얘기하는 많이 거죠. 무엇도 아니가. 아이가? 한번 해봐. 안 선생님. 예? 예? 거마해라. 많이 무엇도 아니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부드럽게 나온다. 상황. 우리가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본래 위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위양이라고도 부르고요. 원래 성씨는 공손씨예요. 공손왕 위양. 나중에 이제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이라는 땅에 봉지를 주거든요. 영지를. 그래서 상왕이라고도 해요. 상객은 뭐예요? 빈객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대를 해서 초빙해서 자문을 했던. 그러니까 시교란 사람은 원래 진나라 재상 상왕의 빈객이었는데 위양 상왕이 죽자 시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돼요? 황 선생님 상황이 어떻게 죽어요? 능지처참을 예, 예. 그 이유는 뭐야? 태자가 잘못했을 때 태자는 직접 못 때리니까 태자 스승을 매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교가 함께 벌을 받을까와 두려워 촉당으로 도망쳤어요. 시교가. 나중에 시교는 법과 사상에 대하여 반성을 진행하고 아울러서 제자백가의 장점을 취하여 시자라는 한 책을 저술했다. 그 사상은 유묵, 명법을 겸종, 병합을 하여 잡가가 된다. 예컨대 절장과 무학을 비약, 그러니까 장례를 절약하자 음악을 비판한다는 사상은 묵가사상이다. 시자 가운데서는 뭘 제출했냐면
사방 상하를 일러 우라 하고 왕래 고금을 일러 주라 한다. 홍선생님 천자 한번 외워보세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 그거요? 섞어서 누가 그렇게 읽나? 하늘천, 아, 따지, 건물현, 거물현, 누르항 이런 식으로. 가마솥에, 누룽지. 누른바, 누룽지, 지부, 지부, 집주, 널불항. 넓을홍. 홍. 황씨라고 아주 홍을 개무시하네. 죄송합니다. 맞나? 황자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앞 뭐 있나? 우주홍황.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자가 뭐예요? 이건 공간의 의미고 주자는 시간의 의미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제시한 문헌이 시자라는 책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라는 단어의 유래이다. 금일의 우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주 그러면 일반인들 우주의 글자 뜻 별로 생각 안 하죠. 네.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기본적인 물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유양이라는 한대의 도서 정리했던 학자는 순자 서록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시자의 저서는 선왕의 법이 아니며 공시의 학술을 따르지 않는다. 공자의 학술을 따르지 않았다. 원래 책은 삼국 시기에 이미 절반이 망실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묵자를 전공한 입장에서 보자면 묵경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을 합한 것이다. 그 근거는 옛날, 지금, 저녁, 아침, 저녁이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얘기죠. 근데 중형에도 능구라는 구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좀 약간 늦은 시대가 약간 늦어지긴 하죠. 같나요? 자사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예. 비슷한 시기에 오래된. 묵자보다는 늦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묵자에 이제 전기 묵자, 후기 묵자서 그러는데 보통 전기 묵자서는 묵자의 연설문이라고 보는 게 일반설이고요. 후기 묵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묵자가 말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제 학위 논문에서 전기 묵자, 후기 묵가서가 거의 동시에 성립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후기 묵가나 묵경은 묵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정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자라는 책하고 선우 문제는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주 개념이 이제 그 공간과 시간 개념인데 그런 시간 공간 개념에 대한 어떤 분류 개념이 시자라는 책과 묵경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베이스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자는 아주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우라는 글자는 다른 장소를 합한 것이다. 공간이죠. 예컨대 근거는 동서남북이다. 이거는 이제 교정가들이 빼라고 돼 있는 거고요. 동서남북으로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 나오는 상서대전 함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상서대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서경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 전자가 들어간 거 보면 뭐예요? 주석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상서에 대한 해석적인 그런 저작인데 작자와 성서 시간, 그 책이 이루어진 시간은 모두 완전히 확정할 수 없다. 무법은 무능이라는 의미죠. 뭐할 수 없다. 현재는 다만 후인이 편집한 판본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데 피석서, 그러니까 청대학자인 고증학자인 피석서의 판본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삼는다. 훌륭한데 해도 되고요. 상서의 가장 이른 전문이다. 그러니까 서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글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서경 박사제도는 무제 때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피석서가 말한 대로 전환 초기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빠른 거죠. 분석행 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도 함께 넘어갈까요? 우리 저 오행대의 첫 편이 성명이잖아요. 근데 성명이라는 책이 본래 별도로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전 같은 책이거든요. 한나라의 말 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하라는 책도 이제 십상경에 들어가는데 이하도 그런 종류죠. 그래서 성명을 이하라는 책이 먼저 있었으니까 성명을 이라라고도 해요. 이하가 원래 이제 정통이고 일자가 들어갔다면 이런 거죠. 뭐 그 논어가 있고 나면 보통 논어 외전 그 다음에 일자 붙여서 일논어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할까 계속 할까요? 계속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안 낫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긴 하네요. 자, 누가 읽을 차례죠? 접니다. 예, 읽으세요. 화. 관음화적論술, 소길인, 백호통, 상서대전, 성명 등 이니 오행중적화, 구유 변화적 지의. 예, 번역이요. 네. 화의 논술과 관련하여 소길은 백호통, 상서대전, 성명 등을 인용하여 오행 가운데 하는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늘들 다 예습하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예,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칭찬하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가능시 유어 화 능사 물체 분화 소치. 이것은 화가 물체가 소각할 수 있는 소치일 가능. 이것은 이게 아마도 아마도로 들어갑니까? 네. 유언은 아마도.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 듯하다. 화가 물체로 하여금 그 타서 변화되는 소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롯된 소치이다. 그게 좋겠네요. 다시요. 이것은 아마도 불이 물체로 하여금 타서 변화시키는 대로부터 비롯된 소치이다. 예, 인 듯하다. 예. 취구체적 이언 하천 염열 의상여 상근 그까지 먼저 번역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고화 속하 구체적인 화에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름은 염열 아주 덥고 염열이며 의미상에서는 화와 서로
근접 비슷하고 가까운데 따라서 가까우며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여름 하는 화에 속한다. 소길 진일보 인용 성명여 상서대전 왈 하 가야 가자 방호 만물이 양지 하 가자 관가 만물 사 장생야. 소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명과 상서대전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화는 거짓가 가이며 가라는 예, 것은 가는 이 맡기다, 이 빌가짜예요. 거짓가짜도 되지만 가의 뜻이다. 번역을 그렇게 하면 돼요. 가의 뜻이다. 가는 바야흐로 만물이 만물을 불러 그것을 기르고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하는 한문이라 제가 할게요. 네. 하는 빌가짜의 뜻이다.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가 동사 같아요. 만물에 의지하여 만물에 맡겨서 기르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좀 읽어봤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하가 여름이 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가 만물하여 생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여름을 빌가짜, 거짓가짜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를 가라고 함은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포용하여, 이 관가는 포용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만물을 받아들여, 만물을 불러내요. 거기 그 해석본에서는 여가를 주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를 줘요? 여가를 주다, 틈을 주다, 겨를을 주다. 그것도 근데 뜻이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틈을 주다? 여가를 주다. 정확하게는 해석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관가는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예. 약간 그 여유를 주다라는 뜻은 있어요. 음, 여유를 주니까 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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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소리 안 치고 이렇게 관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 분을.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만물에게 여유를 주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용하여 생장시키는 것이다. 사역으로 해서요. 예. 그다음에요. 접착 소길인 상서 대전 운 남임야 소길이니 하천적 하시 가적 의사 가의 지 관가 저치 여 만물지 방임 제의 상통. 이어서 소길은 상서대전의 세전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남쪽은 임야이고이며 남은 임의 뜻이다. 임의 뜻이다. 맡기림자의 뜻이다. 맡길림자의 뜻이다. 소길은 여름에 하는 가의 뜻임을 이라고 생각했으며 가의는 관가를 가리키고 이것은 곧 만물의 방임과 의미상에서 서로 상통한다. 예, 잘했습니다. 남은 맡기림자의 뜻이다. 그러면 황 선생은 수남이라고 해도 되겠네. 임자와 남자가 통한다니까. 수남 선생. 제가 남쪽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그러네요. 썰렁한데. 감사합니다. 독일은 생각하기를 여름에 이거 천자는 중국어예요. 예. 아까도 나왔죠. 봄은 춘티엔, 여름은 하티엔. 시아티엔. 오! 시아티엔 발음 좋네. 하하. 오, 성조도 맞추네. 시아티엔. 예. 네. 티엔. 하는 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의 의미는 관과
포용하다, 뭐 여유를 준다는 뜻으로 이것은 물의 방임과 더불어 의미상에서 상통한다. 이 방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방임하다 할 때 노을방자 쓰거든요. 사물에게 뭐 여유를 준다. 요거는 좀 물의 방임은 안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고전에. 예, 마무리 하시죠. 순착 적의 의 남아 오행 중적화 시지 만물 활동 변화지의 이어서 이것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남아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이러한 돼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아니 남아가 무슨 뜻인데? 그렇다면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겠어요? 이런 의미를 따른다면 이러한 의미를 따른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오행 가운데 하는 곧 음. 만물 활동 변화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훌륭하게 했습니다. 뭐 더 이상 그 지적할 게 없네. 이거 듣는 학생들 기절하겠다. 기절하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깨워야죠. 칭찬하니까 자, 갑자기 그 안 선생은 주 19번 읽으세요. 네, 예. 의졸견 중국적 지리 위치 남열 북한 지 소위 장 하천 배속 남방 내 인위 남시 임자적 해음 남방 기후 온화 염열 사 아니 인문 번역하고 넘어가야죠. 얼렁뚱땅이. 졸견에 의하면 내 의견에 따르자면 의견에 따르자면 중국의 지리 위치는 남쪽은 뜨겁고 북쪽은 차가워서 따라서 여름을 남방에 속하였고 인위 그 때문에 남쪽은 임자의 같은 뜻을 가진다. 임자의 같은 뜻이다. 같은 여기 소리다. 보면 해음은 비슷한 음을 해음이라고 그래요. 용어 해음이라고 하면 돼요. 예, 발음이라고만 하면 돼요. 비슷한 그 다음에 이 음이다. 문법을 안 선생님이 지금 모르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기소이 그럼 뭐냐면 뭐뭐 그 하는 까닭은 까닭은 음, 그래서 여기 인외의가 들어간 거예요. 음, 그렇게 여름을 남방에 배속하는 까닭은 소위는 근거는 곧 뭐뭐 때문이다. 다시 해보세요. 네. 중국의 지리 위치는 남쪽이 이렇고 북쪽이 차가운데 그 여름을 남방에 배속하는 까닭은 곧 남쪽은 임자와 해음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과 임자가 비슷한 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중국어가 아니라 고대 음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예, 계속하세요. 남방 기후 온화 염열 사 인문 능 방임지 자유활동 저여 북방적 한랭 기후 사인 외축 부전 활동상 인이 수도 한제 차별 흔대 남방의 기후는 온화 염열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활동을 방임지가 부사야.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 멋대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방임해서. 자유롭게 예, 자유가 또 있어요. 자유활동을 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하는데 북방의 이것은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하는데 이것은 이 저가 주어네요. 이것은 북방의 한랭 기후와 더불어 북방의 한랭 기후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지. 그러니까 위축되고 머뭇거리게 하여 활동상의 제한을 활동상에서 그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것과 더불어 더불어 거기까지 걸리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제한을 받는 것과 더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면 돼요. 예, 뭐 차이가 매우 크다. 마찬가지죠. 예. 20번. 황수임 선생님 읽으세요. 이거는 뭐 한물이나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겠네. 번역해주고 오늘은 그냥 그 여기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3. 20. 오해, 예, 읽기만 하세요 그럼. 네. 3. 오행대의 권일 성명 석오행명인 백호통운 화지위언 원하야 양기 용사 만물 변하야 우인 상서대전운 화자 염상야 기시하 가야 가자 방호 만물이 양지 남임야 만물지 방임야 제원 성명왈 하가자 관가 만물 사생장야 항으로 읽어야 되나? 혈자예요. 예? 이게 항으로 읽으면 안 돼요. 혈인데 항자로 읽지 않나요? 아니요, 혈로 읽어야 돼요. 혈이 인차 가지 남 유임적 의사 의지 하계 양기 성행 만물 자유 생장지의 예. 오행대의 권일, 성명, 그다음에 석오행명에서는 오행대의 권일 뭐야? 참고해라. 그냥 번역 안 해도 되겠네요. 권일 석오행명에서는 백호통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지의원, 이건 뭐 상투적인 말투죠. 이 화라는 말뜻은, 말됨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화한다는 것이다. 이 변자와 화자의 뜻이 어떻게 달라요? 안철수 선생님? 질적인 변화랑 질적으로 변하는 거랑 내면이 변하는 거랑 뭐 겉이 변하는 거였던가?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 외면적인 변화를 변화라고 그러고 이 화는 질적으로 혹은 네. 내적. 그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를 화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신자를 넣어서 의미를 해보면 알잖아요. 변신, 화신, 예. 변신은 아이들 로봇 합체하고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로봇들 그런 걸 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신은 질적으로 악마의 화신. 나는 누구의 화신이야?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우리 이제 원래 변화라는 게 변은 겉이 변하는 거고 화는 속이 변하는 네. 거라고 표현하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화를 질적으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나쁘다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음양은 대대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약간 음을 나쁜 거로 표현한 것처럼 들려요. 나쁘다기보다는 네. 어떤 잠복하고 있었던 거를 질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방향.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화성을 주장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본성이 가변성이 있거든. 그래서 네. 요거를 화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네. 변화라는 말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성을 본성 화해서 우리말 번역은 진짜 변화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양기가 작용하여 용사는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양기가 작용하여 만물이 변화하는 것이다. 또 라하였다. 인용문이죠. 또 상서대전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염상 타서 오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논문에서 번역할 때 우리 이걸 하나하나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오행의 속성 얘기할 때. 그렇죠? 예. 곡직할 때도 목이 곡직이라고 할 때도 나무는 구부러진 것도 있고 곧은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예, 불은 타기도 하고 위로 향하기도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의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고요. 그때는 여름이다. 하는 가의 뜻이다. 가라는 것은 만물에 의존하여 만물을 방임하여
기르는 것이다. 또 남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임자의 뜻이다. 사물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방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을 방자하고 통한다고 봐야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바야흐로는 안 되나요? 바야흐로는 안 되나요? 예, 바야흐로는 안 돼요. 네. 사물의 바야흐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시 성명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하가 가라는 것은 가의 뜻을 가졌다는 것은 만물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다. 만물을 포용하여 생장시키는 것이다. 만물을 받아들여 포용이 오히려 여기서 낫겠네요. 만물에 틈을 주어 생장시키다 이건 좀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의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로부터 알 수 있다. 남이라고 하는 방향의 뜻은 임의 뜻을 갖고 있다. 방임,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미는 여름을 가리키고 양기가 성행하여 만물이 자유롭게 생장할 수 있는 뜻이다. 오늘 뭐 나간 데서 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줌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